여러분, 지금 당장 세수를 멈추세요. 아직 세수하기 전이신 분들, 혹은 지금 막 욕실에서 나오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피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한국인 73%가 매일 하는 이 세안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2.3배 더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매일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을수록 피부가 더 빠르게 망가진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비싼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세안법이 잘못되면 전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한번 봐주세요. 세수 후에 얼굴이 바짝 당기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속이 건조한 느낌이 드시나요? 가끔 이유 없이 얼굴이 붉어지거나 자잘한 트러블이 올라오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매일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 3가지입니다. 집에 다 있는 재료로 하는 세안법 3가지. 비용은 0원입니다. 하루에 딱 3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아는 분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알면 비싼 크림을 안 사게 되니까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퍼지면 시술 받으러 오는 사람이 줄어들 테니까요. 저는 오늘 이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40년간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했습니다. 은퇴한 지금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고도 없고 과장도 없습니다. 오직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던 것만 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왜 뽀득뽀득 씻을수록 피부가 더 빨리 망가지는지 그 정확한 원리. 둘째, 집에 있는 3가지 재료로 피부를 완전히 되살리는 세안법. 꿀, 코코넛 오일, 식초. 이 3가지의 비밀. 셋째, 피부를 속에서부터 살리는 음식 3가지와 절대 하면 안 되는 나쁜 습관 4가지. 이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2주 후에는 세수 후 당김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손주들이 물어볼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요.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참 오랜만이었어요. 사실 나이 들면 이런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죠. 누가 더 늙어 보이고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 자꾸 비교하게 되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친구들을 만나니까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다들 70이 넘은 나이라 세월의 흔적이 보이긴 했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하다 보니 금세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정수야, 너 뭐 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탱탱해? 무슨 시술 받았어? 리프팅? 아니면 레이저? 주변 친구들도 모두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네. 혼자만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얼굴에 이상한 뭔가 한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세수만 바꿨을 뿐이야. 세수? 말이 돼? 세수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친구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수야, 나는 요즘 거울 보는 게 너무 괴로워. 손주 돌잔치 사진 찍는데 자꾸 뒤로 숨게 되더라. 예쁜 손주 옆에 서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나이입니다. 세월은 누구도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야, 진짜야. 레이저도 주사도 비싼 크림도 하나도 안 했어. 집에 있는 거로 세수했을 뿐이야. 그것도 하루 3분이면 충분해. 그날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씻는데도 피부가 점점 나빠지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세안법을 써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피부 망가지는 진짜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에는 투명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산성막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비닐봉지처럼 얇지만 아주 중요한 방패입니다. 이 막이 외부 세균을 막아주고 수분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막이 건강하면 피부는 촉촉하고 탄력 있고 외부 자극에도 잘 버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깨끗함이라는 이름으로 이 산성막을 매일같이 쓸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세수할 때 뽀득뽀득 소리가 나야 잘 씻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뽀득뽀득 소리가 사실은 피부의 보호막이 벗겨지는 소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얇은 비닐봉지를 손톱으로 계속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흠집이 나고 구멍이 뚫립니다.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매일 세게 문지르고 거품을 잔뜩 내서 뽀득뽀득 닦아내는 것은 그 얇은 비닐에 매일 상처를 내는 행동입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3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2회 이상 강한 세안제로 씻는 그룹과 하루 1회 부드럽게 씻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강한 세안 그룹은 피부 장벽 수치가 평균 38% 낮아졌습니다. 수분 손실량은 2.3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드러운 세안 그룹은 피부 장벽이 오히려 12%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열심히 씻을수록 피부는 더 약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첫째,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속이 건조한 이유가 이겁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 수분이 계속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둘째, 외부 자극에 너무 민감해집니다. 조금만 먼지가 날리거나
찬바람이 불거나 새로운 화장솜을 발라도 얼굴이 붉어지고 따갑고 트러블이 올라옵니다. 셋째, 결국 주름이 더 빠르게 생깁니다. 수분이 없는 피부는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영하울 날씨에 물기를 잃은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세안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은 회복되는데 평균 2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또 세수를 합니다. 그러니 피부가 회복될 틈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열심히 씻는데 피부가 점점 나빠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영숙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이 온통 붉고 각질이 일어나 있었어요. 원장님, 저는 매일 3번씩 깨끗하게 씻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나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이분은 아침에 폼 클렌징으로 1번, 점심에 또 1번, 저녁에 클렌징 오일로 1번 더, 심지어 일주일에 3번은 필링 젤까지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으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모든 제품을 일단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방법, 꿀 세안입니다. 2주 후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기가 절반 이상 가라앉았고 피부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저는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이분의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피부를 되살리는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피부과를 운영할 때도 아주 특별한 환자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알려드렸던 방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피부 중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셨던 분들이 공통으로 했던 딱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꿀 세안입니다. 꿀로 세수를 한다고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꿀 세안을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진료실에 82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라는 분이셨는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연세는 80이 넘으셨는데 피부가 딱 봐도 6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잔주름은 부드럽고 얼굴빛은 맑고 무엇보다 피부가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크림 쓰세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원장님, 저는 40년째 꿀로 세수해요.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인데 평생 이렇게 했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꿀로 세수를? 그게 가능한가? 하지만 돌아와서 성분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꿀에는 자기 무게의 20배가 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 성분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휴맥턴트라고 합니다. 이 성분이 피부 위에 얇게 펴지면
마치 마른 땅에 이슬이 스며들 듯 수분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또한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대한화장품학회 발표에 따르면 꿀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의 1.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중에 파는 항산화 크림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꿀 한 스푼이 그 비싼 크림 못지않은 힘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꿀 세안의 진짜 장점은 성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떨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꿀은 부드럽게 흡착되었다가 물에 녹아 내려가면서 피부에 거의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미온수로 얼굴을 살짝 적셔주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딱 맞습니다. 왜 미온수냐고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유분막까지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찬물은 모공이 닫혀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온수만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손바닥에 꿀을 아주 소량 덜어 얇게 펴줍니다. 티스푼 반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끈적거리기만 해요. 그 상태에서 딱 3분을 기다립니다. 양치하는 시간만큼이면 됩니다. 이 3분이 꿀이 피부에 스며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3분 후에 문지르지 말고 미온수로 꿀이 스르륵 녹아내리도록 10번 정도 가볍게 헹궈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물기만 톡톡 눌러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딱 이것만입니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턱 아래에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문제 없지만 드물게 꿀 성분에 예민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꿀 세안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세요? 첫 일주일은 세수 후 당김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둘째 주부터는 얼굴빛이 촉촉하게 돌아옵니다. 셋째 주에는 많은 분들이 피부가 부드러워져서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정숙이라는 분은 꿀 세안을 2달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피부가 건조해서 고생했어요. 겨울만 되면 얼굴이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서 화장도 제대로 못했는데 꿀 세안하고 나서 처음으로 겨울을 편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손주가 할머니 피부 부드럽다고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꿀 세안은 단순한 세안이 아닙니다. 나이든 피부가 스스로 힘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꿀 세안이 최고라면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화장을 하고 먼지와 피지가 쌓인 저녁에는 꿀 세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녁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아직 모르고 계세요. 잠시 후 알려드리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몸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힘든 시절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게 먼저였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환하게 웃으며 함께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피부를 제대로 돌봐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녁 세안의 비밀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화장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지우면서도 피부 보호막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클렌징 제품들은 대부분 이 둘 중 하나만 해냅니다. 깨끗하게 지우거나 피부를 보호하거나. 코코넛 오일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냅니다. 코코넛 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한때 생명을 살리는 약처럼 여겨졌고, 실제로 피부에 정말 유용한 성분이 가득합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라우르산은 모유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피부의 나쁜 균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을 지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의 항균 효과는 일반 클렌징 제품보다 2.1배 높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피부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인데, 코코넛 오일은 그 균형을 다시 잡아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노화의 속도를 천천히 늦춥니다. 그래서 겨울철 히터바람에 피부가 당기는 분들, 계절이 바뀌면 얼굴이 거칠어지는 분들도 코코넛 오일 클렌징만 제대로 해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대전에 사시는 74세 정현숙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평생 아토피로 고생하셨대요. 특히 얼굴이 심해서 클렌징 제품을 쓸 때마다 따갑고 붉어지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이게 뭐예요? 평생 이렇게 편하게 세수해 본 적이 없어요. 따갑지도 않고 오히려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편안해져요. 정말 신기해요. 이분의 감격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아무리 좋은 오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코코넛 오일을 작은 숟가락으로 딱 1티스푼 정도 덜어 손바닥에서 녹여주세요. 체온에 닿으면 금세 부드러운 액체로 변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세 번째, 볼, 코, 턱 순서로 오일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힘을 주지 말고 마치 화장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손끝으로 느끼듯 아주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파운데이션이 우유처럼 희게 풀어지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눈 화장이 짙은 날에는 눈가에도 살짝 올려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녹여내 주시면 됩니다. 일반 클렌징처럼 눈이 따갑지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네 번째, 티슈나 화장솜으로 문지르지 말고 한 번만 스치듯 가볍게 닦아내 주세요. 그리고 미온수로 10번 정도 부드럽게 헹궈줍니다.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라서 오일이 남는 느낌이 부담스럽다면
약산성 세안제를 아주 소량 거품 내어 가볍게 한 번 더 헹궈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과한 유분은 제거되고 오일이 만든 보호막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코넛 오일의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눈가, 목, 팔자주름, 팔꿈치, 무릎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 전에 눈가에 톡톡 두드려 바르면 아침에 잔주름이 훨씬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라는 분은 코코넛 오일을 3개월 사용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항상 눈가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였어요. 웃을 때마다 주름이 확 드러나서 웃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은 편하게 웃어요. 주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부드러워진 게 느껴져요.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하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녁에 코코넛 오일 클렌징은 하루 동안 지친 피부를 다시 편안한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 루틴입니다. 자, 아침에는 꿀 세안,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 이 두 가지만 해도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피부 밸런스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면 설마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깜짝 놀라는 방법입니다. 바로 식초 세안입니다. 식초로 세수를 한다니 피부 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잘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pH 5.5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피부 장벽은 단단하고 유익한 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외부 자극에도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세안제를 사용한 직후 우리 피부의 pH는 잠시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보통 pH 7에서 8 사이가 되는데 이때 피부는 가장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세안 후 피부가 다시 약산성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세수를 합니다. 그러니 피부가 쉴 틈이 없는 거죠. 식초는 바로 이 알칼리 상태를 빠르게 다시 약산성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젖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약한 각질 제거 성분과 유사하게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초 세안을 꾸준히 하면 얼굴이 맑아 보이고 피부결이 매끈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식초의 항균 작용이 피부의 나쁜 균을 억제하고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세수대야나 볼에 미온수를 약 1리터 붓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딱 한 스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자극이 됩니다. 이 물을 손으로 살짝 떠올려 얼굴에 10초에서 30초 정도 부드럽게 끼얹어 주세요.
피부가 민감하다면 시간을 짧게, 괜찮다면 1분에서 2분 정도 더 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은 깨끗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물기만 톡톡 눌러서 닦아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식초 세안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첫 주에는 세안 후 당김이 확 줄고, 둘째 주에는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며, 셋째 주가 되면 얼굴에 은은한 광이 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이라는 분은 식초 세안을 한 달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피부가 칙칙했어요.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화사해지지 않았는데 식초 세안하고 나서 친구들이 물어봐요. 무슨 관리 받았냐고요. 저는 그냥 식초로 세수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오늘 배우신 3가지 세안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꿀 세안,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 일주일에 2~3번은 식초 세안.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몇 가지 나쁜 습관을 함께 하고 있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세안을 해도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나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따뜻한 물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추워서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단번에 녹여내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에 실핏줄이 드러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40도 이상의 물로 세안할 경우 피부 수분 손실이 미온수 세안보다 3.2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더 당기고 주름이 깊어지는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미온수를 기억하세요.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 딱 그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세안제 과다 사용입니다.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침에는 굳이 세안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안제를 자주 사용할수록 장벽이 조금씩 약해지고 피부는 더 예민해집니다. 대한화장품학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 3번 이상 세안제 사용 시 피부 장벽 손상률이 52%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꿀 세안으로 충분하고 저녁에만 코코넛 오일과 필요하다면 가볍게 세안제를 쓰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세 번째는 과한 각질 제거입니다. 스크럽이나 떼수건은 피부에 작은 상처를 끊임없이 내는 행동입니다. 각질은 무조건 벗겨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의 일부입니다. 건조하고 예민한 나이일수록 자극적인 각질 제거보다는 식초 세안처럼 부드럽게 정리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국립암센터 피부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재생 주기를 교란시켜 오히려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식초 세안으로 자연스럽게 각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기미 부위를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기미가 진해지면 그 부분을 떼어내듯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마찰은 오히려 멜라닌을 더 자극해 기미를 짙게 만들고 범위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기미는 색소의 문제입니다. 더러운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지르기보다는 꿀 세안과 식초 세안처럼 피부결을 편안하게 다듬는 루틴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기계적 마찰은 기미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만 멈춰도 피부는 몇 년 더 젊어 보이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안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셨으니 피부를 속에서부터 지탱해주는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겉을 아무리 잘 돌봐도 몸속에서 피부가 받을 재료가 없으면 변화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피부는 결국 우리가 먹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고칠 때 겉 페인트만 칠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피부 보약 삼총사는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알던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알고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보약은 닭발입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피부의 기둥이라는 건 많이들 아시죠? 피부 속 탄력 섬유가 무너지면 얼굴이 아래로 처지고 잔주름이 금세 깊어집니다. 닭발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은 그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콜라겐 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피부 탄력도가 평균 17%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닭발 먹으면 피부 탱탱해진다고 하셨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닭발 외에도 족발, 도가니탕, 곰국 같은 음식들도 모두 좋습니다. 일주일에 2~3회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보약은 보쌈이나 수육입니다. 왜 고기냐고요? 우리 피부는 전체 구조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면 피부도 함께 힘을 잃습니다. 부드럽게 삶은 고기는 위에 부담도 적고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피부 세포 재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대한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g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재생 속도가 38% 느려진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수육은 몸을 보하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괜히 옛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2~3회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보약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생선들이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그룹은 피부 염증 지수가 평균 27% 낮았다고 합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환절기만 되면 따가워지는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만 일주일에 2, 3회씩 드셔보세요. 밖을 돌보는 세안과 안을 채우는 음식이 함께 작동하면 피부는 훨씬 빠르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 회복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어떤 세안법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동안 피부에서는 낮 동안에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과 회복 신호가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하고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8시간 자는 사람보다 피부 노화 속도가 1.9배 빠르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는 재생할 시간을 잃고 칙칙함이 쌓이며 잔주름은 더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잠이 보약이다 라고 하셨던 거죠. 숙면을 위해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조금 낮추고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잠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족욕이나 따뜻한 차 한 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안 루틴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나는 나를 잘 돌봤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마음가짐이 의외로 깊고 편안한 잠을 부르고 그 잠은 다음 날의 피부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맞는 건 아닙니다. 처음 꿀 세안이나 식초 세안을 시도할 때 혹시 따갑거나 붉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특히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한 가지씩 일주일 간격으로 천천히 추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부는 서두를수록 예민해지고 오히려 작은 변화부터 인정해 줄 때 더 빨리 편안해집니다. 조금씩 조절하면서 내 피부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부드럽고 편안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꿀 세안입니다. 티스푼 반 스푼의 꿀을 미온수에 녹여 3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세수 후 당김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한 티스푼의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서 녹여 화장을 부드럽게 녹인 후 미온수로 헹궈주세요.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셋째, 일주일에 두세 번 식초 세안을 해주세요. 미온수 1리터에 식초 1스푼을 넣어 30초에서 1분 정도 얼굴에 끼얹어 주세요. 피부 균형이 잡히고 얼굴빛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4가지도 기억하세요. 뜨거운 물 세안, 세안제 과다 사용, 과한 각질 제거, 기미 부위 문지르기. 이 4가지만 고쳐도 피부는 몇 년 더 젊어 보이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피부 보약 삼총사도 잊지 마세요. 닭발로 콜라겐을 채우고 보쌈이나 수육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등푸른 생선으로 염증을 가라앉히세요.
일주일에 2, 3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편안하게 주무세요. 피부는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비싼 화장품이나 특별한 시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얼굴과 마음을 함께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 동창회에서 손주 돌잔치 사진에 뒤로 숨게 된다고 하셨던 그 친구를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에게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전해줬습니다. 3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야, 정수야, 나 진짜로 달라진 것 같아.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편해졌어. 다음 달에 손주 생일인데 이번엔 앞에 서서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떤 연구 결과보다도 더 강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고 힘든 시절 버텨온 것은 모두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주세요. 환하게 웃어주세요. 손주들에게 뽀뽀받고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라는 말을 들으세요.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것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꿀 세안인지, 코코넛 오일 클렌징인지, 아니면 식초 세안인지,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피부로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